제2의 청담동 술집 사건. 이화영의 검찰 여러 회하고 술 마구 먹어서 얼굴 시뻘게 가지고 밤늦게 갔다고 했는데 요게 말짱 거짓말일 가능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인 건 뭐 다 아는데, 네. 청담동 말씀을 하셨지만, 청담동은 사실 누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상처만 입은 걸로 끝났어요. 김의겸을 뭐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그러나 재판으로 계속 연결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들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김의겸이나 이재명은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거든요. 한 1개월을 그 이슈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전이에요.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그것으로서 그냥 계속 소비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 이미지만 이제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검찰이 이 증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뭐 다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내놔라고 했잖아요. 예, 민주당이 CCTV하고 출입국 하는 거 다 내놔라고 하니까 검찰이 예. 다 내버렸어. 출정일지 더 내놓고 내버렸어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출정일지 내놔라, 뭐 CCTV 내놔라. 근데 CCTV는 없고요. 없죠. 한달 30일 동안 넘어버렸는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내놨습니다. 출정일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날짜들을 전부 다 예. 그 출정일지 내놓은 거예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6월 30일까지 네 개의 날짜에 출정일지 전부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실 그러니까 창고가 아니라 조사실인데 조사실에는 거울이 조그맣고 뭐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못 본다. 그러니까 또 거울까지 다 안에 그냥 유리창까지 유리창이 전부 다 뭔데요? 공개를 예. 했죠. 자, 해도 계속 이슈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그래갖고 저들은 이거를 소비만 하면 되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이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이재명에게 기소를 가거나 재판을 안 가게 하거나 늘어뜨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미지를 그렇죠. 이것 자체는 술자리 회유 사건이다. 조작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야당 대표를 지금 잡아놓기 기소하려고 위해서 이렇게 공작하고 하고 있다. 이런 나는 거죠. 이미지만 남기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죠? 말바꾸기 아닙니까? 네네. 말바꾸기. 그렇죠. 처음에 했던 말과 네. 이화영이 검찰이 객관적 물증을 내놓을 때마다 말이 이화영의 말과 이화영의 변호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날짜,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내용 이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참 다 달라졌죠. 날짜는 네. 처음에 6월 30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월 30날 불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의자 신문 줘서 다 받고 나서 직후에 했다. 직후했다. 이건 유튜브에 나가서 또 김강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6월 30일 직후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김광인 변호사가 누구죠? 김강민 변호사는 경기도 의원인데 민주당 출신 경기도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 예. 쪽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파적 어떤 이해관계가 예.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갖고 6월 30일 직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에 대한 검찰이 딱 얘기를 합니다. 야, 6월 30일 날은 이렇게 했거든. 나중에 그거 다 말씀드릴게요. 출정일지로. 그랬더니 날짜를 또 나 6월 30일 직후라고 얘기했지. 그 직후가 그날이 아닐 수 그날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다음날도 네. 다 직후잖아 하면서 이번에는 7월 3일경이 유력하다고 유력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7월 3일부터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날짜를 또 계속 흐립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7월 5일은 날짜가 다르잖니? 해서 날짜를 계속 변경하는 거예요. 네.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 처음에는 창고라고 했어요.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1315호실 앞에 창고라고 붙어 있었다. 창고라고 붙어 있었다. 그래갖고 창고, 그러니까 이 4월 4일 날 이화영 진술이에요. 이건 그렇죠.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미나실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미나실이라고 아이고, 얘기합니다. 인간아. 그래갖고 그 세미나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연어를 사갖고 와서 먹었다고 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는 CCTV가 없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 도면까지 그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1313호가 아니라 1315호가 아니라 1313호실에 붙어 있는 조사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개인 휴게실. 그러니까 양쪽에 검사방, 검사 쉬는 방. 쉬는 방.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이 조사실에 원래 사각지대가 있어서 교도관이 못 들어간다 했더니 이 유리창 엄청나게 커서 교도관이 바깥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또 바뀝니다. 내용이 왜 바뀌냐면 4월 4일 날 진술할 때 검찰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화영을 불러다 놓고 변호사가 유도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검찰이 다 술을 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검찰이 왜냐하면 그때 처음 들은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반대 신문을 시작하는데 술을 정말로 마셨어? 그랬더니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서 마셨다. 술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입에 대니까 소주라는 걸 알았다. 술을 마셨으면 냄새가 날 텐데 교도관이 몰랐나? 그랬더니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저녁 늦게 7시 훨씬 넘어서 진정되고 돌아갔다. 술은 누가 갖고 왔나 그랬더니 쌍방울서 신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성태가 연어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 깔아놔서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육회 비빔밥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 검찰청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그건 이날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가 이틀 후에 얘기합니다. 최근에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내용이잖아요. 내용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어. 자, 지금 그 변호사가 이 하얀 종이컵에 입에 댔는데 소주인 걸 알고 안 마셨다. 안 마셨다. 자, 지금 세 가지가 다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게 날짜인데, 아무리 그래도 날짜를 벌써 몇 번을 지금, 그렇죠. 세 번을 바꿔요, 날짜를. 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까지 그릴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창고인지, 조사실인지, 휴게실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속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 사실 내용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창고라면 창고 같은 어떤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조사실이라면 완전히 조사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죠. 그게 그리고 뭐 수십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 휴게실이라는 건 소파나 간이 침대가 있어요. 그럼 세 공간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라는 건 거짓말인 게 드러나잖아요. 한참 있다가 진정돼서 돌아왔다는 건 술을 마셨다라는 걸 내가 완전히 그냥 기억이 아니라 마셨다는 거잖아요. 남이 마신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신 행위잖아요.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마셨다라고 바꾼 거?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진술이 이렇게 정도로 바뀐다면 채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되면은 이른바 사법방해죄로 기소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참고인의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하는 범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제가 만약에 22대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법방해죄로 입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혼내줄 수 없냐? 재판에 넘겨줄 수 없냐? 했을 때 저는 검사 이 사건에 있는 담당 변호사하고 그 이화영이 불러가지고 다시 증인 신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증인 신문을 한다. 선서하고 진짜 당신이 그거 직접 들은 게 맞느냐? 진짜 그게 직접 해가지고 그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4월 4일 날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불러다 놓고 너 술 마셨냐? 그러니까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술 마셨다 어쩌다 다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선서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당 피고인 본인 신문이에요. 증인 신문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사법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은 첫 기일에 이거 공수사실 인정해 마라 라고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하니까 방어권 보장이 좀 어렵다라고 아. 해서 요 몇 년 전부터는 피고인 신문을 제일 뒤로 오. 그동안 증인 신문을 다 하고 나서 그렇군요. 재판 마치기 바로 직전에 하는 네네. 이런 사안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본인에 대한 신문은 제3자가 아닌 본인이다 보니까 그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선서를 하고 하는 거는 증인신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피고인 본인 신문이니까 거기서 그냥 거짓말 대잔치를 막 해버린 거예요. 자신에 대한 어떤 방어에 대해서는 그렇죠. 미증에 대한 근데 부분이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예, 예. 말은 자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했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의 정치적 그 법률적 함의는 뭐냐면은 이 사안을 빨리 조사를 해서 이화영이 하고 김성태하고 800만 불 북한에 보냈고 그 과정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에 대한 조사해서 기소가 되면은 그때 네. 증인신문을 할 수가 증인신문 있구나. 다 불러가지고 예. 다 물어버려야 돼. 네. 그때 네네. 그때가 언제 될지 이 열쇠는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이 지금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수원지방검찰청이 약간 좀 답답했던 게 너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정지 내놓고 이거 또 거짓말하면 또 고발할 거야. 그럼 또 저쪽에 거짓말하는데 또 내놓고 거짓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빨리 고발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선을 그래서 확 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단순히 사법방해죄를 넘어서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 위력인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저는 이거는 뭐랄까 단순 명예훼손을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위사실 적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검찰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검찰청 검사들을 몽땅 비난하는 거는 그렇죠.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1313호 검사라고 딱 특정이 되고 네네. 그리고 차장 검사장이 사건을 위조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은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1313호 검사는 누군지 알잖아요. 알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안은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 또는 해당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는 이 사건은 불러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 배후가 누구냐, 이것들을 반드시 불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마누라 이화영이 그리고 역시. 그 뒤에 있는 변호사, 예. 진짜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변호사는 진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거짓말 시키면은 그거는 변호사조차도 위증 교사가 될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사안은 저 정말 민주당은 도대체 법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의 행위는 이거잖아요. 자기 의뢰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과 무관하게 제3자,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대표가 기소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의뢰자의 형량이랑 무관하게 이것을 그 의뢰자로의 증언을 지금 이렇게 거짓하게 만들다기보다는 서로 짰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 어떤 플랜으로 가게 만든 상황이므로 사실은 변호의 행위의 네. 범주를 벗어나고 있죠. 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세미나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맞아요.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자 이게 6월 30날이든 6월 28일이든 7월 3일이든 7월 5일이든 이것이 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런 어떤 회유를 통해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화영이 탄핵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싶은 건 바로 6월 9일과 6월 19일과 6월 그러니까 21일에 세 차례에 이루어진 바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 증언을, 이 진술을, 그러니까 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아니다, 회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보니까 날짜가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6월 28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 6월 9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거지. 예. 회유는 어떤 결과가 있기 이전에 회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어떻게 이미 다 자백 조서를 다 써놓고 그 뒤에 회유하냐. 성상적인 상식이라고 하면 그건 회유란 것이 아니고 예. 격려하는 자리. 그렇죠. 아유, 그동안 이렇게 우리한테 해줘가지고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회유가 아니고 격려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사례하는 자리,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 날짜를 지적을 하니까 이 변호사가 또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이 직접적으로 그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이미 진술을 했는데 이 혹시나 그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할까 봐. 그러니까 이 동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갖고 그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채택 안 되게 이 이화영이 할까 봐 회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화영 입에서 4월 4일 날 세미나라고 세미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돌아보죠.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이재명과 통화 한 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도 안 봤는데 방북 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회유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아, 세미나를 했다. 그날 세미나실에서 술 먹이고 연어를 먹이면서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맞추기 위해서.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오마이뉴스에서 세미나라고 제목을 달아요. 4월 5일 날, 4월 4일 날 재판 기사를 쓰면서. 그래갖고 오마이가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이화영 증언의 취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4월 5일 날에 진술을 쭉 들어보면 이화영은 나는 세미나를 해서 술을 먹으면서 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얘네는 법이 없는 무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런 그런 행태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최후 진술을 하면서 내가 무죄다라고 하지 않고 이재명은 무죄야, 이렇게 이화영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분들 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렇죠. 자기 재판에 대해서 내가 무죄다라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변론하나요? 그게 바로 이른바 묻지마 이재명 반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동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재명은 사실 대장동과 이 대북송군과 엄청나게 이 태도가 달라요. 대장동은 여유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너무나 방대하고 출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증거와 또 확실하게 사실로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일치하는 게.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방어할 수 있어라는 여유가 좀 있어요. 하지만 대북송금은 안 그렇습니다. 대북송금은요, 유엔 제재에도 걸리고요. 유엔 제재에도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국정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대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대장동이 아니라 대북송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 때문에, 진술 때문에 사실은 두 번의 저기가 들어가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바로 대북송금 때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통과가 되고 소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에는 얼마나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치명적인지를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수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뒤집어 동원을 썼어요. 해서 이것만큼은 기소가 안 됐으면 좋겠고 기소되더라도 지금 이 모든 걸 다 조작했다라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중에 출발점부터. 가장 관건이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의 진술만 잘라낼 수 있으면은 나를 그 대북 성공과 연결시켜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화영만 빼놓고는 모든 증인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공범들이 모두 다 이화영이 지금 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했다라고 그렇죠. 다 증언했잖아요. 예. 물적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그렇죠. 다 방북. 서명했는 게. 예. 그러니까 안부수 그렇죠. 또 저기 방용철 그렇죠. 방용철 그렇죠. 또 예. 지금 김성태 그렇죠. 그렇죠. 또 한 사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정원 당시 직원까지 이 네 사람의 증언이 다 일치해요.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직원도 그렇게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다 있는데 이왕이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왜냐하면 다 그렇죠. 검찰에 다 증거도 갖고 있고 딱 이 네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고 이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쉴드 쳐줄 수는 없어요 하면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리고 해방 줄줄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사실 옳은 거잖아요. 네. 네가 사실을 얘기해야 너의 형량이 사실 줄어든다. 네가 이거 뒤집어 쓸 이유는 없지 않느냐가 정상적인 변호 행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부인이 난리를 치고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또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렇습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들 힘내시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재명이 경부선 라인 타고 수원지방검찰청 가서 수원지방검찰청이 지금 어딘지 아시죠? 광교 호수 앞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뷰가 끝내줍니다. 예. 거기 가서 좀 조사받는 모습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러면 끌려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수원지검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수원지검 화이팅! 예. 좋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이 산 진짜 이재명이 좀 잡아 넣어야 우리 국민들 좀 속 시원해지고 그래야 지금 사법부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만 법치주의 가장 또 중요한 헌법의 가치다라는 것을 다시 새기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